창밖으로 하얀 눈송이가 춤을 추듯 내려앉고 있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서울 종로의 작은 골목길에 자리한 따뜻한 집식당은 오늘따라 더욱 분주했다. 사장님, 8번 테이블 김치찌개 나갑니다. 알았어요. 민주는 앞치마에 묻은 국물을 휙 닦으며 주방을 오갔다. 36의 나이, 이 작은 식당을 운영한 지 벌써 5년째였다.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해서 특별할 것 없는 하루. 아니, 오히려 더 바쁜 하루였다. 혼자 밥 먹기 싫은 손님들이 유독 많이 찾아오는 날이었으니까. 사장님, 저희 계산이요. 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손님들을 배웅하고 나니 벌써 저녁 9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민주는 지친 몸을 이끌고 잠시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눈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거리는 연인들과 가족들로 북적였다. 화려한 조명과 캐럴이 울려 퍼지는 거리. 모두가 행복해 보였다. 나도 언젠가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을까? 민주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에게는 가족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억나는 가족이 없었다. 5살 때 고아원에 맡겨진 이후 그의 인생은 늘 혼자였다. 고아원을 나와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며 돈을 모았고 요리학원에 다니며 꿈을 키웠다. 그리고 마침내 이 작은 식당의 주인이 되었다. 하지만 혼자는 역시 외롭네. 딸랑. 현관문을 여는 소리에 민주는 화들짝 정신을 차렸다. 어서 오세요. 하지만 들어온 사람을 보는 순간 민준의 미소가 굳어졌다. 남루한 옷을 입은 노인이었다. 눈이 수북이 쌓인 낡은 외투, 해진 신발, 얼굴은 때와 주름으로 가득했다. 노숙자였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식당 안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물 한 잔만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사실 이런 경우가 처음은 아니었다. 가끔 노숙자들이 들어와 물을 달라거나 음식을 얻어먹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곤 했다. 그럴 때마다 민주는 쫓아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친절하게 대하지도 않았다. 자신도 하루하루 버티기 바쁜 형편이었으니까. 하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다.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물이요? 물은. 민준이 말을 잇기도 전에 노인이 황급히 말했다. 아, 아닙니다. 괜히 폐를 끼쳤네요. 그냥 가겠습니다. 노인이 돌아서려는 순간 민준의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다. 잠깐만요. 노인이 멈춰섰다. 민주는 자신도 놀란 듯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 말을 이었다. 물만 드시지 말고 밥 드시고 가세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노인의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아니, 아닙니다. 전물만. 괜찮아요. 어차피 남은 재료로 만들 거예요. 앉으세요. 민주는 노인을 안쪽 테이블로 안내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눈이 녹으며 물방울이 바닥에 똑똑 떨어졌다. 민주는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다. 무엇을 만들어 드릴까 고민하다가 문득 어릴 적 고아원에서 먹었던 음식이 떠올랐다. 추운 겨울날 원장 선생님이 만들어 주시던 따끈한 된장찌개.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었다. 민주는 정성스럽게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두부를 썰고 파를 다지고 애호박을 넣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찌개에서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갔다. 밥을 퍼고 김치와 깻잎, 계란말이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다 됐습니다. 드세요. 민준이 상을 노인 앞에 놓았다.
노인은 그 상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었다. 저, 정말 괜찮은 겁니까? 네,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들었다.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카운터로 돌아왔다. 노인은 천천히 하지만 한 숟가락 한 숟가락 감사하며 밥을 먹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주는 문득 노인의 손을 유심히 보게 되었다. 주름투성이고 거칠었지만 손가락이 유난히 길고 가늘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노인의 왼손 검지에 있는 작은 흉터, 달 모양의 흉터. 민주는 알 수 없는 기시감에 사로잡혔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노인은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깨끗이 비웠다. 그리고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천만에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노인이 일어서려는 순간 갑자기 비틀거렸다. 민준이 황급히 달려가 노인을 부축했다. 괜찮으세요? 아, 미안합니다. 요즘 몸이 좀.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잠깐 앉아 계세요. 민주는 노인을 다시 의자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드렸다. 밖에는 눈이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이런 날씨에 노인을 내보낼 수는 없었다. 할아버지, 오늘 날씨도 안 좋은데 여기서 주무시다 가시는 게 어때요? 아니, 안 됩니다. 이미 너무 패를. 괜찮아요. 어차피 위층에 쉴 공간 있어요. 하룻밤 정도는 괜찮습니다. 민준의 고집에 노인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그렇게 그 크리스마스 이브 두 사람의 기적 같은 만남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 우연한 만남이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운명의 연결고리라는 것을, 그리고 곧 밝혀질 놀라운 진실을. 눈은 밤새도록 내렸다. 그 하얀 눈 속에 묻혀있던 과거의 기억들이 이제 서서히 녹아 흐르기 시작했다. 민주는 노인을 식당 위층에 있는 작은 쉼터로 안내했다. 원래는 창고로 쓰던 공간이었지만 가끔 너무 늦게까지 일할 때 잠깐 눕곤 하던 곳이었다. 작은 침대와 이불, 그리고 낡은 옷장이 전부였지만 밖에서 떠도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다. 여기서 주무세요. 이불은 깨끗한 거예요. 민준이 이불을 펴주자 노인은 또다시 눈물을 글썽였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저는 그저 괜찮아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민준의 말에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하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노인 옆에 앉았다. 왠지 모르게 이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처럼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옛날에 음악가였습니다. 피아노를 가르치는 선생이었죠. 작지만 제 학원도 있었고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민준의 눈이 커졌다. 그래서 그 긴 손가락이었구나. 그런데 어떻게? 욕심이었습니다. 학원을 크게 키우고 싶어서 은행 대출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경제 위기가 왔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빚에 쫓기다가 결국 파산했고 가족들도 제 곁을 떠났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그보다 더 후회되는 게 있습니다. 뭔데요? 노인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모서리가 다해진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사진이었다. 민준이 사진을 받아들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노인과 어린아이가 있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노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민준의 손이 떨렸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너무나 낯익었다. 이 아이는 제가 가르치던 학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싱글맘이었죠. 열심히 일하면서 피아노를 배우러 왔었는데 너무 어려운 형편이어서 레슨비도 제대로 못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이 좋았어요. 정말 열심히 사셨거든요. 노인은 사진을 바라보며 계속 이야기했다. 그분은 가끔 아이를 학원에 데려왔습니다. 맡길 데가 없어서요. 그 아이가 정말 귀여웠어요. 제 무릎에 앉아서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 까르르 웃곤 했죠. 저는 아이가 없었기에 그 아이를 친손주처럼 예뻐했습니다. 민주는 숨이 막혔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죠. 아이는 혼자 남았습니다. 친척도 없었어요. 저는 제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를 품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때 이미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고 제 앞날도 불확실했습니다.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됐죠.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민준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자기를 버리지 말라고 울부짖었죠.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왼손 검지에 달 모양 흉터를 쓸었다. 그때 아이가 제 손을 너무 세게 잡는 바람에 제 반지가 깨졌습니다. 그 파편에 베었죠. 피가 났지만 아픈 건 제 손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손바닥을 펴서 바라봤다. 오른손 손바닥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흉터, 별 모양의 흉터,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 뒤로 저는 30년 넘게 그 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봤다. 아이의 이름은 민준이었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민준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따뜻한 피아노 소리, 큰 손이 자신을 안아 올리던 느낌, 우리 민준이 착하지? 하며 웃던 목소리, 그리고 고아원 문 앞에서 울부짖으며 매달렸던 그날. 가지 마세요. 할아버지, 저버리지 마세요. 작은 자신이 필사적으로 잡았던 그 손. 너무 세게 잡아서 반지가 깨지고 그 파편이 자신의 손바닥을 찔렀던 순간. 손바닥에서 흐르던 피, 그리고 돌아서는 뒷모습.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할아버지. 노인은 민준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그리고 민준의 오른손을 보았다.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손바닥을 펼쳤다. 별 모양의 흉터. 민준이. 우리 민준이? 정말 민준이가 맞습니까? 민준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30년 넘게 잊으려 했던, 아니 잊혀졌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노인은 민준을 꽉 껴안았다. 노인의 몸은 뼈만 앙상했지만 그 품은 여전히 따뜻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노인은 계속 울며 사과했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너무 잘못했다. 민준도 울었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가슴속에 꽁꽁 얼어붙어 있던 외로움과 상처, 그리움이 눈물로 녹아 흘러내렸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울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작은 방 안에는 30년 만에 찾아온 봄의 온기가 가득했다. 한참 후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저 오랫동안 할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알고 있다. 왜 저를 버렸는지, 왜 다시 찾아오지 않았는지 정말 많이 원망했어요. 민주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다.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요. 할아버지도 힘드셨을 거란 걸. 민준아, 그리고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주셨잖아요. 아니, 제가 할아버지를 찾았나요? 어쨌든 우리 다시 만났잖아요. 민주는 웃으며 울었다. 노인도 웃으며 울었다. 할아버지, 오늘부터 여기서 사세요. 우리 같이 살아요. 뭐, 전 아직도 혼자거든요. 가족이 없어요. 아니, 이제 생겼나?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노인은 민준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손은 더 이상 놓지 않겠다는 듯 힘껏 잡았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민준아, 할아버지야말로 고마워요. 저한테 다시 돌아와줘서.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30년 동안 서로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노인은 민준을 찾아 전국의 고아원을 다녔다는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정보를 얻을 수 없었고, 민준은 고아원을 옮긴 적도 있어서 더욱 찾기 어려웠다는 것. 결국 모든 재산을 잃고 거리로 나앉게 되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다녔다는 것. 민주는 고아원에서 자라며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외롭고 힘들었지만 요리를 배우며 꿈을 키웠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식당을 갖게 되었다는 것.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어릴 때 들려주셨던 피아노 소리가 저를 위로해줬어요. 힘들 때마다 그 소리를 떠올렸거든요. 민준아. 그래서 제 식당 이름도 따뜻한 집이에요. 저처럼 외로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곳이 되고 싶었어요. 마치 할아버지의 피아노 소리처럼요. 노인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크리스마스 아침이었다. 세상은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거리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따뜻한 집 식당 위층 작은 방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 할아버지와 손자처럼, 아니, 진짜 가족처럼 서로를 껴안고 있는 그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선물이었다. 크리스마스 아침에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민주는 노인이 편히 잠든 모습을 확인하고 조용히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가슴이 이상했다. 벅찬 기쁨과 동시에 아직도 믿기지 않는 현실감. 정말 할아버지를 찾았어. 민주는 주방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다. 30년 동안 메워지지 않던 구멍이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밀려왔다.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 앞으로 어떻게 돌봐드려야 할지. 아니야. 걱정할 시간에 뭐라도 해드려야지. 민주는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부드러운 흰죽에 계란찜, 나물 반찬들. 할아버지가 소화하기 편한 음식들로 상을 차렸다. 1시간쯤 지났을까?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할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노인은 민준이 차려놓은 상을 보며 또 눈시울을 붉혔다. 이걸 언제? 당연하죠. 할아버지 아침 차려드리는 게. 민준의 밝은 미소에 노인도 따라 웃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조차 따뜻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주는 노인을 데리고 근처 병원으로 향했다. 할아버지, 일단 건강검진부터 받으셔야 해요. 민준아, 괜찮다. 돈도 들고. 할아버지, 제가 이제 할아버지 보호자예요. 제 말 들으셔야죠. 민준의 단호한 말에 노인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 동안 민준은 초조하게 기다렸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영양실조가 심하고 당뇨와 고혈압도 있으시네요. 그리고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폐렴 초기 증상도 보입니다. 지금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원 치료를 권장합니다. 최소 2주 정도는 병원에서 관리를 받으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바로 입원 절차 밟아주세요. 병실로 옮겨진 노인은 미안한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다. 민준아, 미안하구나. 다시 만나자마자 짐만 되는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짐이 아니라 가족이잖아요. 민준은 노인의 손을 꽉 잡았다. 할아버지, 저 약속할게요. 이제 할아버지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민준아, 할아버지가 30년 동안 저를 찾아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할아버지를 지킬 차례예요. 노인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다. 그날부터 민준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다. 낮에는 식당을 운영하고 저녁에는 병원으로 달려가 할아버지를 돌봤다.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뛰어다니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할아버지의 건강은 점점 좋아지고 있었다. 얼굴에도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목소리에도 힘이 생겼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저녁 식사를 가지고 병실에 들어섰을 때였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하지만 노인은 대답 대신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민주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피아노 선율이었다.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 들었던 그 따뜻한 멜로디. 할아버지, 그 노래. 노인이 돌아봤다. 그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다. 민준아, 내가 좋아하던 곡이야. 기억나니?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났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가 매일 저녁 들려주던 자장가 같은 멜로디. 네, 기억나요. 나도 30년 동안 이 곡을 잊은 적이 없단다. 너를 생각할 때마다 이 멜로디가 떠올랐지. 노인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민준아, 나 태어나면 다시 피아노를 쳐보고 싶구나. 정말요? 응. 30년 동안 한 번도 건반을 만져보지 못했어. 너를 버렸다는 죄책감에 음악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이제 너를 다시 만났으니까, 내가 용서해줬으니까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 민주는 활짝 웃었다. 좋아요. 그럼 제가 피아노 하나 구해올게요. 뭐? 아니, 피아노가 얼마나 비싼데. 괜찮아요. 제가 모아둔 돈이 좀 있어요.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쓸 수 있어요. 민주는 노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할아버지,
우리 식당에서 같이 일해요. 응? 제가 요리하고 할아버지는 피아노 연주하시는 거예요. 손님들에게 따뜻한 음악을 들려주면서 식사하게요. 어때요? 노인은 잠시 멍하니 민준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따뜻한 집이 음식으로도 음악으로도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곳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웃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들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다. 2주 후 노인은 무사히 퇴원했다. 민주는 그 사이에 식당 한쪽을 개조했다. 작지만 아담한 중고 피아노를 구해 놓았고 그 주변을 예쁘게 꾸몄다. 할아버지, 눈 감고 계세요. 민주는 노인의 손을 잡고 식당 안으로 안내했다. 자, 이제 뜨세요. 노인이 눈을 떴다. 그리고 피아노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건 할아버지를 위한 선물이에요. 마음껏 연주하세요. 노인은 천천히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다. 떨리는 손으로 건반을 쓰다듬었다. 30년 만에 만지는 건반이었다. 정말 괜찮겠니? 물론이죠. 어서 한 곡 쳐주세요. 노인은 의자에 앉았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건반에 손을 올렸다. 팅! 첫 음이 울려 퍼졌다. 그리고 이어지는 멜로디. 그것은 민준이 어릴 적 듣던 그 따뜻한 자장가였다. 민준은 눈을 감고 음악에 귀를 기울였다.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엄마의 품,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이 아름다운 멜로디. 음악은 식당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 소리는 창문을 통해 거리로 흘러나갔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섰다. 음악 소리를 듣고 식당을 쳐다봤다. 그리고 하나둘 식당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어머, 이곳에 피아노 연주가 있었어? 와, 정말 좋은데요? 여기 분위기 좋네요. 손님들은 음악에 취해 자리에 앉았다. 민주는 부랴부랴 주문을 받고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노인은 계속 연주했다. 한 곡이 끝나면 다른 곡을, 그 곡이 끝나면 또 다른 곡을. 그의 손가락은 30년의 공백을 잊은 듯 자유롭게 건반 위를 춤췄다. 손님들은 음식을 먹으며 음악을 들었다. 어떤 이는 눈을 감고 감상했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다. 음악에는 그런 힘이 있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그날 저녁 따뜻한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붐볐다. 음식의 향기와 피아노 선율이 어우러진 그곳은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공간이 되었다. 영업이 끝나고 마지막 손님을 배웅한 후 민준과 노인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대박이었어요. 손님이 평소보다 3배나 왔어요. 다 내 덕분이야, 민준아. 아니에요. 할아버지 연주 덕분이죠. 노인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민준아, 고맙다. 나에게 다시 살 이유를 준 내가. 할아버지야말로 고마워요. 저에게 가족을 준 할아버지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창밖에는 또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눈이 외롭지 않았다. 함께할 사람이 있었으니까. 며칠 후 식당 앞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다.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선율이 있는 곳.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매일 저녁 7시 피아노 라이브 연주.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다.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러. 하지만 그보다 더 사람들을 끌어당긴 것은 그곳에 흐르는 따뜻한 분위기였다. 주방에서 요리하는 민준과 피아노를 연주하는 노인.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깊은 유대감과 사랑.
사람들은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그곳에 오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졌다. 어느 날 저녁 한 젊은 여성 손님이 노인에게 물었다. 혹시 사장님과 할아버지는 어떤 사이세요? 부자지간이세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부자입니다. 그것도 30년 만에 다시 만난 부자죠. 와, 무슨 사연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사연이요? 긴 사연이 있죠. 하지만 지금은 그저 행복한 결말만 기억하고 싶습니다. 노인은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민준을 바라봤다. 민준도 그 시선을 느꼈는지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다. 할아버지, 곧 끝나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천천히 해라, 민준아. 그 모습을 본 손님은 미소 지었다. 정말 보기 좋으세요. 두 분 다 행복해 보여요. 네, 우리 정말 행복합니다. 노인은 다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밝고 경쾌한 곡이었다.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희망찬 멜로디. 식당은 음악과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3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다.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절대 늦지 않는다는 것을.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처럼 그들의 삶에도 기적이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기적은 계속되고 있었다. 봄이 왔다. 크리스마스에 시작된 기적은 계절이 바뀌어도 계속되었다. 따뜻한 집은 이제 서울에서 손꼽히는 맛집이자 힐링 명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민준의 정성스러운 음식과 노인의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를 듣기 위해 줄을 섰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을 끌어당긴 것은 그곳에서 느껴지는 진짜 가족의 따뜻함이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주는 주방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노인은 식당 한쪽에서 피아노 조율을 확인하고 있었다. 딸랑.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식당 안을 둘러보다가 피아노 앞에 노인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저기, 실례지만,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에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노인도 얼어붙었다. 선생님, 강 선생님이세요?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여성을 알아본 것이다. 수진이, 내가 수진이구나. 정말 선생님이세요. 제가 얼마나 선생님을 찾았는지. 수진이라 불린 여성이 노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민주는 주방에서 나와 두 사람을 바라봤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다. 할아버지, 아는 분이세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수진을 가리켰다. 민준아, 이 사람은 내 엄마의 친구였단다. 민준의 눈이 커졌다. 엄마의 친구요? 수진은 민준을 보며 입을 막았다. 혹시 민준이? 은혜의 민준이. 네, 저 민준이에요. 세상에, 정말 얼마나 컸니? 수진은 민준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혜가 죽고 나서 너를 찾으려 했는데 나도 그때 사정이 어려워서. 민주는 당황스러웠다. 엄마의 친구,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앉으시게. 이야기를 나눠보세. 세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민주는 따뜻한 차를 내왔다. 수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민준아, 내 엄마 은혜는 내 가장 친한 친구였어. 우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지. 은혜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
너를 혼자 키우면서도 항상 웃고 있었지.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았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내가, 은혜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없었어. 나도 그때 이혼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은혜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은혜가 죽고 내가 고아원에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너를 찾아가려 했어. 하지만 내 형편도 너를 돌볼 수 없었고 수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다. 그래서 나는 돈을 모았어. 너를 찾아서 제대로 된 환경에서 키워주고 싶었어. 5년 동안 악착같이 일해서 돈을 모았지. 그리고 너를 찾기 시작했어.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쉽지 않았어. 여러 고아원을 찾아다녔지만 너는 이미 자립했다고 했고 연락처를 알 수 없었어. 수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이건 내가 너를 위해 모은 돈이야. 15년 동안 조금씩 모았어. 너를 찾으면 주려고. 민주는 그 통장을 바라봤다. 얼마나 오랜 시간, 얼마나 많은 마음이 담겨 있을까. 그리고 이것도 수지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했다. 내 엄마와 너의 사진들이야. 내가 찍어둔 것들. 너에게 주고 싶었어.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꺼냈다. 엄마가 자신을 안고 웃고 있는 사진, 첫돌 사진, 어린이집 사진. 자신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들이었다. 엄마.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사진 속 엄마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나 따뜻했다. 노인도 사진들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 속에는 자신도 함께 찍힌 사진이 있었다. 은혜가 피아노 레슨을 받던 날 민준을 안고 찍은 사진. 은혜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지.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그때 제가 들었어요. 선생님이 민준이를 맡으려고 하셨다가 결국 그러지 못하셨다고.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겁쟁이였네. 그때 용기만 있었다면. 아니에요, 선생님. 수진이 노인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도 그때 힘드셨잖아요. 사업이 기울고 선생님 혼자서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어. 선생님, 후회는 이제 그만하세요. 수지는 민준을 바라봤다. 민준아, 지금 너와 선생님이 함께 있잖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의 말이 맞았다. 수진 아주머니, 감사해요. 이 사진들 정말 소중해요. 그래, 내가 가져야 할 거야. 수진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이 돈도 받아줘. 내가 너를 위해 모은 마음이야. 아니에요. 이건 너무. 민준아.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내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너에게 해주고 싶었을 일들이야. 내가 대신 하는 거야. 제발, 받아줘. 민주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통장을 받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과거의 기억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았다. 잠시 후 수진이 일어났다. 이만 가봐야겠다. 오랜만에 너와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기뻤어. 아주머니,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아니, 괜찮아. 다음에 다시 올게. 자주 올게. 수지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런데 문 앞에서 멈춰 돌아봤다. 민준아, 그리고 선생님. 네, 정말 행복해 보여. 은혜 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수지는 미소 지으며 나갔다.
민준과 노인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민준은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엄마를 떠올렸다. 할아버지, 저 엄마 얼굴 거의 기억 못했거든요. 근데 이 사진들을 보니까 조금씩 기억나는 것 같아요. 엄마의 냄새, 목소리. 민주는 한 장의 사진을 들어 올렸다. 엄마가 자신을 안고 노인이 피아노를 치는 모습이 함께 담긴 사진이었다. 우리 진짜 가족이었네요. 예전부터. 노인은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래, 우리는 이미 가족이었어. 난 그걸 지키지 못했지만. 아니에요, 할아버지. 민준이 노인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는 지켰어요. 30년 동안 저를 찾아다니며 지켜주셨잖아요. 그리고 결국 찾아주셨잖아요. 민준아. 그리고 수진 아주머니도 할아버지도 모두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요. 민주는 사진 속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도 분명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걸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노인은 민준을 꽉 껴안았다. 고맙다, 민준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들려주셨던 피아노 소리가 저를 지켜줬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다. 그날 저녁 노인은 특별한 곡을 연주했다. 은혜를 위한 그리고 다시 만난 민준을 위한 곡이었다. 손님들은 그 음악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비록 그 이면의 사연을 모르지만 음악에 담긴 깊은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연주가 끝난 후 한 손님이 물었다. 할아버지, 그 곡 제목이 뭐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노인은 민준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제목은 다시 만난 우리입니다. 제가 오늘 직접 만든 곡이에요. 와, 정말 감동적이에요. 손님들은 박수를 쳤다. 그 박수 소리는 한참을 이어졌다. 그날 밤 영업을 마치고 민주는 엄마의 사진을 식당 벽에 걸었다. 피아노 옆 잘 보이는 곳에.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할아버지도 찾았고 이렇게 제 가게도 있어요. 민주는 사진 속 엄마에게 속삭였다. 엄마가 꿈꾸던 것처럼 저도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랑스럽죠? 노인이 민준 옆에 섰다. 은혜 씨, 걱정 마세요. 제가 민준이를 잘 지켜낼게요.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요.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잘했어.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겨울의 눈이 봄비로 바뀌었듯 슬픔은 이제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다. 민준과 노인은 나란히 서서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다.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알았다. 어떤 비가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1년이 흘렀다. 다시 크리스마스가 돌아왔다. 거리는 작년과 똑같이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고 하얀 눈송이가 내려앉고 있었다. 하지만 따뜻한 집은 작년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식당은 더 넓어졌다. 옆 가게가 비자 민준이 인수해서 확장한 것이었다. 테이블도 2배로 늘었고 피아노도 더 좋은 것으로 바뀌었다. 벽 한쪽에는 손님들이 남긴 메시지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이곳에서 프러포즈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에요. 할아버지 연주 들으며 엄마를 떠올렸어요.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식당. 힘들 때마다 찾아올게요. 그리고 엄마의 사진 옆에는 새로운 사진들이 추가되어 있었다. 민준과 노인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식당에서 일하는 모습, 그리고
수진 아주머니도 함께 찍은 가족사진. 수진은 그 후로 자주 식당에 들렀다. 그리고 어느새 이곳에 가족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주말마다 와서 홀서빙을 도왔고 민준과 노인을 친아들, 친아버지처럼 대했다.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 민준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할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응, 민준아. 오늘 손님 많을 텐데 준비 다 됐니? 네,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오늘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했어요. 특별한 이벤트? 민주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비밀이에요. 저녁에 알려드릴게요. 노인은 고개를 가웃거리며 웃었다. 요즘 민주는 뭔가를 계획할 때 이런 표정을 지었다.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예약은 이미 2주 전에 마감되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따뜻한 집에서 식사하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 되어 있었다. 저녁 6시 식당은 만석이었다. 민주는 주방에서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었고 수지는 서빙을 했다. 노인은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시작했다. 부드러운 캐럴이 흘러나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징글벨, 화이트 크리스머스. 익숙한 멜로디들이 식당을 채웠다. 손님들은 음식을 먹으며 음악을 들었다. 연인들은 손을 맞잡았고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혼자 온 손님들도 외롭지 않았다. 이곳의 따뜻한 분위기가 그들을 감싸주었다. 저녁 7시 민준이 주방에서 나왔다. 손에는 마이크가 들려 있었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세요. 손님들이 민준을 바라봤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죠. 저희 따뜻한 집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오늘이 특별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정확히 1년 전 이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민주는 피아노 앞에 노인을 바라봤다. 제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거든요. 30년 만에요. 손님들이 웅성거렸다. 처음에는 노숙자 할아버지께 따뜻한 식사를 대접해드린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그분은 제가 어릴 적 잃어버린 가족이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아버지는 30년 동안 저를 찾아다니셨어요. 모든 걸 잃으시고 거리를 떠돌면서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기적처럼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이 따뜻한 집에서요. 손님들 중 몇몇은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할아버지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할아버지, 나와주세요. 노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다. 민준이 그를 식당 중앙으로 이끌었다. 할아버지, 이거 받아주세요. 민준이 상자를 건넸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반지가 있었다. 은색의 단순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의 반지. 이건 할아버지가 30년 전에 하셨던 반지요. 고아원 앞에서 제가 할아버지 손을 잡을 때 깨진 그 반지. 민주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저 그동안 그 반지 조각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무의식적으로 주머니에 넣어뒀던 것 같아요. 고아원에서도 자립한 후에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민준아, 그 조각으로 새로 만들었어요. 똑같은 디자인으로요. 보석공한테 부탁해서요. 민주는 반지를 꺼내 노인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다. 왼손 검지, 달 모양 흉터가 있는 바로 그 손가락에. 이제 다시는 깨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인연처럼요. 노인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민준을 꽉 껴안았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민준아.
식당 안의 모든 손님들이 박수를 쳤다. 그 박수 소리는 천둥 같았다.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다. 잠시 후 민준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리고 한 분이 더 계십니다.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다. 수진 아주머니 나와주세요. 어머나. 수진은 당황하며 앞으로 나왔다. 아주머니는 제 엄마의 가장 친한 친구셨어요. 그리고 15년 동안 저를 찾아다니시며 저를 위해 돈을 모아주셨죠. 민주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아주머니 덕분에 저는 엄마를 기억할 수 있었어요. 사진들, 그리고 엄마에 대한 이야기들, 모두 아주머니가 지켜주신 거예요. 민준아.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진짜 가족이 되면 어떨까? 민주는 노인을 바라봤다. 할아버지, 그리고 수진 아주머니. 우리 셋이 가족이 되면 안 될까요?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다. 노인과 수진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다. 민준아, 우리는 이미 가족이야. 노인이 수진의 손을 잡았다. 지난 1년 동안 나도 많이 생각했단다. 은혜 씨가 남긴 소중한 것들.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야 한다고.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 이미 가족이에요.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그리고 그 순간 식당 안의 모든 손님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박수 소리는 끝없이 이어졌다. 그 소리는 거리로 퍼져나갔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췄다. 저기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따뜻한 집에서 뭔가 특별한 이벤트 하나 봐. 가볼까? 사람들이 하나둘 식당 앞으로 모여들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다. 그곳에는 서로를 껴안고 우는 세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은 마치 크리스마스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잠시 후 노인이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다. 자, 이제 음악으로 이 특별한 날을 축하해야겠군. 노인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추기 시작했다. 그가 선택한 곡은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였다. 경쾌하고 즐거운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손님들은 박수를 치며 함께 노래했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민준과 수진도 함께 불렀다. 식당 밖의 사람들도 따라 불렀다. 거리가 하나의 합창단이 되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크고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마치 축복처럼.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1년 전 자신이 처음 할아버지를 만났던 그날도 이렇게 눈이 내렸었다. 엄마, 보고 계세요? 저 이렇게 행복해요. 민주는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말했다. 할아버지도 찾았고 수진 아주머니도 만났어요. 이제 저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이 생겼어요. 벽에 걸린 엄마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엄마도 기뻐하시죠? 우리 모두 행복하다고. 엄마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노래가 끝나고 노인은 새로운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작년에 만들었던 그 곡, 다시 만난 우리.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더 풍성하고 더 따뜻했다. 마치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 세 사람,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확장된 것 같았다. 민주는 그 음악을 들으며 깨달았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단순히 할아버지를 만난 것만이 아니었다. 진짜 기적은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다시 사랑하게 된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자신을 버린 죄책감을 용서받았다. 수진 아주머니는 친구를 지키지 못한 미안함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민주는 외로움과 상처를 치유받았다.
그리고 이제 세 사람은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정말 감동적인 크리스마스였어요. 내년에도 꼭 올게요. 행복하세요, 정말. 손님들은 모두 행복한 얼굴로 식당을 나섰다.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민준과 노인, 수지는 함께 정리를 시작했다. 후, 오늘 정말 바빴네. 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행복했어. 수진이 대답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을까? 민준의 질문에 노인이 웃었다. 물론이지. 우리는 가족이잖아. 맞아요. 가족.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정리를 마치고 세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민준이 준비한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그 위에 놓여 있었다. 자, 촛불 켤게요. 민준이 촛불을 켰다. 세 개의 촛불이 어둠 속에서 빛났다. 소원 빌어요. 하나, 둘, 셋. 세 사람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민준의 소원 우리 가족이 계속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인의 소원 민준이가 더 행복해지기를. 수진의 소원 은혜야.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봐줘. 후. 세 사람이 함께 촛불을 껐다. 메리 크리스마스? 세 사람은 서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케이크를 나눠 먹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거리의 조명들이 눈송이를 비추며 반짝였다. 할아버지, 내년에는 뭐 하고 싶으세요? 민준이 물었다. 작은 피아노 학원을 다시 열어보고 싶구나.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거야. 좋은 생각이에요. 수진이 맞장구 쳤다. 나도 돕고 싶어요. 예전에 피아노 좀 쳤거든요. 그래. 그럼 우리 셋이서 함께 운영하면 되겠네. 민준이 신이 나서 말했다. 식당 옆 공간을 개조하면 될 것 같아요. 따뜻한 집 음악 학원 어때요? 완벽해. 세 사람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어떤 계획들이 현실이 될지, 어떤 새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였다. 그리고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었다. 시계가 자정을 알렸다. 크리스마스가 되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아버지. 메리 크리스마스 민준아.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가족. 세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껴안았다. 그리고 벽에 걸린 엄마의 사진도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잘했어, 모두들. 정말 자랑스러워.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눈은 축복이었다. 과거의 아픔을 덮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 따뜻한 집의 불빛은 밤새도록 거리를 비췄다. 그 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었다. 사랑의 빛, 희망의 빛, 그리고 가족의 빛이었다. 길을 가던 사람들은 그 빛을 보며 생각했다. 저 집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어. 맞다. 특별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다. 30년을 기다린 사랑, 15년을 찾아 헤맨 사랑, 그리고 단 하루 만에 시작된 사랑. 모든 형태의 사랑이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었다. 맛있는 음식을 통해,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따뜻한 미소를 통해.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단 하루의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매일매일 이어지는 삶 그 자체였다. 민준과 노인, 그리고 수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용서와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혼자가 아닌 함께일 때 온다는 것을. 따뜻한 집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수많은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며 수많은 추억을 만들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그리고 언젠가 민준도 자신의 가족을 꾸리게 될 것이다. 그때 할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가 되고 수지는 할머니가 될 것이다. 그렇게 사랑은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미래의 이야기. 지금 이 순간, 이 크리스마스 밤에는 세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눈은 계속 내렸다. 그 눈송이 하나하나가 축복이었다. 그리고 따뜻한 집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선율은 그 눈송이들과 함께 춤을 췄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였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를 꿈꾸는 것, 그리고 서로에게 따뜻함을 주고받는 것.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에게. 5년 후, 따뜻한 집은 이제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 중 하나가 되었다. 옆에는 따뜻한 집 음악학원이 생겼고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피아노를 배우고 있었다. 노인은 80이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매일 저녁 피아노를 연주했고 낮에는 아이들을 가르쳤다. 수지는 학원의 원장이 되어 아이들을 돌봤다. 그녀는 민준의 엄마 은혜가 했을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민준아, 손님 왔어. 네, 지금 갑니다. 민준은 주방에서 나왔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예쁜 아내와 2살배기 딸이 있었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작은 손녀가 노인의 손을 잡고 의자로 이끌었다. 우리 예진이 참 착하네. 노인은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피아노를 쳤다. 예진이는 까르르 웃으며 건반을 두드렸다. 꼭 30년 전 어린 민준이 그랬던 것처럼. 민준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엄마, 할아버지, 그리고 수진 아주머니. 고마워요. 저 이렇게 행복해요. 벽에 걸린 엄마의 사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더 많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결혼식 사진, 예진이의 100일 사진, 가족여행 사진. 행복한 순간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진들 가운데 가장 중앙에는 그 사진이 걸려 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민준과 노인이 처음 재회한 날의 사진. 눈 내리는 밤, 따뜻한 집 앞에서 서로를 껴안고 있는 2사람.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